같은 향을 뿌린다고 해도 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 향이 좋다라는 리뷰가 많을 거야. 근데 하면 안 돼. 그 향을 맡고 있어? 아, 프레드릭말 아저씨랑 대화를 좀 하고 있었어. 그 몇백 명이랑 대화를 하는 거야 도대체? 468명? 나에게 그렇게나 많아? 꽤 많은. 그 사이에 또 향을 또 샀어? 디스커버리로 한 4개 정도 한번 조져봤고요. 오늘 사실 그때 네 향수 자랑하자고 내가 이 카메라를 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보다 향수를 구매했다가 방치하거나 되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근데 향수가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비싸지. 뭐 보통 한 2-30만 원 하지 100ml에. 기왕이면 향수를 잘 사가지고 되팔지 않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구매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거든. 좋아. 일단 실패하시는 분들은 향수를 안 맡아보고 구매하는 거야. 아 그거 뭐 블라인드라고 많이 하더라. 블라인드는 나는 100% 실패하는 행위라고 봐.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향수 블라인드 했는데 실패했어요 라는 글을 나도 정말 많이 봤어. 블라인드로 구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막 광고를 봤네? 근데 막 두아리파가 나와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멋있게 리브레 막 이렇게 했어. 오! 필이 온 거지. 그래서 찾아봐. 그러면 사람들이 리브레 향 진짜 되게 달달하면서도 뭐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향이 좋다라는 리뷰가 많을 거야. 실제로 향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향이 좋은 거랑 나랑 잘 어울리는 거랑은 이제 별개의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후기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향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오프화이트 향수도 나는 이 향이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조건이 30대 남자고 향수를 헤비하게 쓰는 사람이고 아이리스랑 머스크, 앰버 이쪽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향수를 평가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좋아요 했는데 그 글을 본 사람이 여성분이시고 중후하시고 거친 향 싫어하시고 뭐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글을 보고 이걸 산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피라미드 보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머스크 들어가고 베르가모 들어가서 샀는데 상상했던 향이랑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 진짜 많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 향수를 만들고 있고 이제 업이 이제 피라미드 쓰고 이런 거잖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 이유가 뭐냐면 이 향수는 비율 싸움이야. 예를 들면 두 가지 향수가 있다고 해봐. A 향수, B 향수. 근데 A 향수, B 향수가 탑, 미들, 베이스 구성이 똑같아. 근데 A 향수는 베르가못이 30%고 B향수는 베르가못이 10%야. A향수는 자스민이 50%고 B향수는 자스민이 40%야. 그럼 벌써부터 베르가못, 자스민에서 함량 차이가 나잖아. 그럼 당연히 B향수보다 A향수가 조금 더 시트러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더 가벼울 수도 있는 거야. 더 가볍지, 더 산뜻하고 조금 더 프레쉬한 타입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비율 함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그리고 또 한 가지 베이스 노트에 레더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어떤 향수를 보니까 사람마다 레더에 대해 생각하는 향이 다 달라. 누구는 핸드백 레더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송아지 비슷한 그 꾸리꾸리한 레더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파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부터 일단 차이가 나고 이제 두 번째는 향수 회사들이 약간 페이크를 치는 경우도 있어. 그 피라미드 그 레더가 살짝 진짜 인지 아닌지 이 정도의 뉘앙스만 있어도 그냥 레더라고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약간 마케팅적인 거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블라인드를 당연히 안 하면 좋지만 블라인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 지방에는 킬리안이나 프레데릭 말 매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향을 뿌려서 보내주는 시향지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이용해봐도 좋고 내가 정말 그런 것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경우라면 정보를 조금 중첩해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후기 하나 보고 유튜버 거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섣부르게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후기를 보더라도 최소한 5명 정도의 것을 비교하고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야. 뭐 남자가 쓴 후기도 있고 여자가 쓴 후기도 있고 30대가 쓴 후기도 있고 20대가 쓴 후기도 있는데 조금씩은 달라도 똑같이 얘기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네. 그치 뭐 좋은 이유인데 사실 남이 싫어하는 이유가 비슷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그치. 그 향수의 특징이겠다. 그런 향수의 특징을 발견해내려고 하면 돼. 그래서 특징을 최대한 발견한 다음에 내가 호불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뭐 선택인데 향수 구매하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조금의 어떤 아리까리함이 있으면 사면 안 돼. 근데 뭐 그 정도는 내가 한번 배운다 셈 치고 대충 이런 향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만약에 사본다. 난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어쨌든 핵심은 정보를 좀 중첩해서 시간을 좀 갖고 패턴을 발견하려고 해라. 그 향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패밀리고 그 향의 뉘앙스에서 다 엠버 얘기를 하네? 그럼 엠버 향이 많이 나는 향수일 거 아니야. 엠버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향은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사실 향이라는 거는 실패율을 줄이려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최고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매장이나 뭐 백화점 가가지고 시향지 맡아보고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뿌리니까 그때 내가 좋아했던 향? 내가 맡았던 향이랑 너무 달라서 되파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 사실 이 시향지랑 착향이랑 같은 향을 뿌린다고 해도 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 시향지라는 건 종이란 말이야. 종이는 아무래도 피부랑 비교했을 때 얘는 피지도 없어. 온도감도 종이가 한 28도, 25도, 28도 사이로 내가 알고 있거든. 피부는 그것보다 훨씬 한 10도 정도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르라보의 어나더라든지 화이트 스팀 플라워라든지 머스크랑 바닐라 약간 세탁 느낌 나는 그런 애들도 시향지에서 좀 깔끔하고 산뜻한 향이 더 잘 느껴지는데 반대로 그걸 피부에 뿌리면 좀 더 그 머스크한 그 살결 같은 느낌, 누군가는 살짝 동물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살짝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시향지는 그냥 뉘앙스 파, 약간 바디 체크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착향을 해서 내가 싫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꼭 피부에 한번 뿌려보는 게 좋구나. 그치. 착향을 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일단 착향을 한 다음에 그 향이 변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서 그걸 염두에 두고 10분, 1시간 이렇게 시간 경과 흐름을 두고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왜냐면 향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향이 날아가. 예를 들면은 시트러스, 우리 감귤류 있잖아. 그런 거는 10분 이내 그 향들이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10분 내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오는 향들인 거야. 그만큼 세게 올라오니까 빨리 날아가는 거야. 그런 애들을 딱 밸런스 맞게 탑, 미드, 베이스라는 항목을 나눠서 배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탑노트에서 느꼈던 그 향이 1시간 후에 똑같이 난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맡은 향이 좋아. 근데 1시간 후에 그 향이 안 난다는 거지. 보통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맞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구매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면 탑노트만 맡은 거니까. 그래서 착향을 하고 나서 시간을 두고 그 향의 변화를 꼭 살펴봐야 된다. 아니 근데 이렇게 착향을 하려면 약간 직원분들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착향을 해야 될지 좀 잘 감이 안 서거든? 그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 꼭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내 피부에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착향을 하는 걸 추천해. 직원이 뿌려주는 거랑 내가 뿌렸을 때랑 같은 향수라도 향이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뿌리는 이 거리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기도 해. 완전 다른 향이 되는 건 아닌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직원들은 관찰해본 결과 굉장히 멀리서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리고 이게 종이로 뿌리실 때도 약간 향수를 이렇게 뿌리시더라고. 안 묻는 경우도 있더라 종이. 그래서 어. 내가 다시 뿌려달라고 한 적 있어 나도. 그래 진짜 굉장히 부드러운 향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뿌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 되게 부드러운 면만 보는 거지. 그 향의 어떤 강도라든지. 그냥 살짝 묻히듯이만. 그치. 그러면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약하고 근데 그렇게 돼서 마음에 들어갖고 구매를 하면 나는 그렇게 안 뿌릴 거 아니야.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누가 이거 지금 이렇게 뿌리면 지금 공중에 이거 다 날아가는 건 30cm 안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정석이거든? 이렇게 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보다 매장에서 느꼈던 향보다 엄청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독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내가 사용하면서도 이만큼 멀리서 계속 뿌릴 거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구매할 때 제가 뿌려볼게요 하고 내가 쓰는 정도의 거리에서 내 식대로 경험을 해보는 게 정확하지. 내가 어차피 그렇게 쓸 거니까 가장 비슷한 환경인 거네. 그치. 이건 좀 애매하잖아. 갑자기 직원분 팔 잡고 저는 이 거리에서만 뿌리거든요. 여기에서만 뿌려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게 애매한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번 뿌려봐도 될까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내 식대로 뿌려보라는 거지. 그렇게 뿌린 다음에 나는 향이 좀 오류가 줄어들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충분히 경험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향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매장 안에 계속 맡으면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백화점 밖? 백화점이나 어쨌든 매장 밖에 그냥 프레시한 공간.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안에 내부에 향들이 굉장히 많아.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푸드에서 올라오는 냄새들도 있고 화장품 매장이 많잖아. 1층에는 5만 가지 향들이 다 이미 섞여 있는 상태인 거야. 그게 내가 시향을 할 때도 영향을 주는 거지. 이게 지금 아무 향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의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향을 맡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 못해도 한 30분? 30분 정도는 지켜보는 걸 추천해. 그래서 나도 향수를 살 때 웬만하면은 그날 바로 안 사. 저번에도 한남동 그 프레드액말 아크네 스튜디오 그거 나온 거 경험하러 갔었잖아. 그 향수도 리니어한 향수였거든. 처음 향이 끝까지 비슷한 뉘앙스로 가는 변화량이 적은 향을 리니어하다고 하는구나. 그런 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맡고 그냥 처음 헤드노트만 맡고 샀으면은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 향수에는 두 가지 정도 크게 타입을 나눌 수가 있어. 탑노트의 향이 베이스까지 어느 정도 쭉 비슷한 캐릭터로 이어지는 애가 있는 반면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 큰 애들. 그러니까 탑노트에서는 막 감귤향이랑 허브향이 막 났어. 그러다 갑자기 미들노트에서는 급격하게 막 플로럴한 향으로 갔다가 베이스 향에서는 갑자기 되게 우디하게 갔다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휘몰아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은 크리드나 페날리곤스 클래식한 브랜드? 클래식한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수들이 좀 그런 급격한 변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크리드는 첫 향만 맡고 사면 진짜 완전 실패할 가능성이 있네. 위험하지. 그러니까 크리드가 니치 향수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측면으로 향을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이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섣부르게 탑노트만 맡고 구매했다가는 좀 실패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브랜드고, 반대로 좀 그러니까 리니어한 향수의 가장 큰 예시가 있어. 이센트릭 몰리큘스. 걔는 그냥 하나 들어가 있잖아. 달라지지 않겠네, 복잡하지 않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분자 향수라 그래가지고 단일 월매만 들어있으면 그 향이 쭉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그냥 다 이소이소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디, 엠버 향인 거지.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 뭐 바이레도도 약간 그런 편이고, 내가 이번에 경험해본 오프화이트도 살짝 그런 리니어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려면 꼭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10분? 30분? 1시간? 급격하게 변하네? 그럼 더 기다려봐야지. 근데 조금 뭐 지났는데도 그렇게 안 변한 것 같네? 이러면은 30분 정도만 지켜보고 구매해도 큰 실패는 안 하지 않을까. 내가 처음 맡아보는 향이면 이게 리니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시간을 두고 맡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 실패를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나 빨리 사고 싶고 해서 사는 것도 뭐 실패도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싶어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을 좀 즐겼으면 좋겠는 거야. 나한테는 어떤 게 어울릴까? 저 향수는 어떤 스타일이지? 향 글 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맡았을 때 그 느낌이 어디에서 지금 나고 있는 걸까? 전시회 가서 감상하듯이 향수도 사실 난 그렇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근데 나도 확실히 좀 오늘 너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 하고 막 이 향수 사고 싶다 막 이런 감정을 막 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뿌려도 보고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맡아보고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렇게 또 생각해서 사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향수 구매가 될 수 있겠다는. 맞아. 그래서 뭐 향수를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콜렉터 입장으로서 내가 직접 뿌리지 않아도 그냥 그 향수가 갖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구매 그 목적은 다르니까.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향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샀는데 결국엔 안 쓰게 되는 그런 일을 줄이려면 충분히 뿌려도 보고 그 향수의 캐릭터도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 나의 캐릭터도 파악해 보고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니치 향수가 되게 많잖아.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근데 비싼 만큼 니치 향수가 좀 희귀한 구성이나 원료들의 조합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니치 향수를 구매할 땐 꼭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올리브영이나 CK라든지 그런 패션에서 나오는 매스 향수는 사실 호불호 그렇게 많이 안 탈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런 니치 향수들을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 비싸니까 좋겠지는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나는 잘 탐구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좀 해봐야겠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